이혼하자는 말은 이제 듣기도 지겹다. 정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결혼 생활이 한 줄의 문장으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어쩌면 체념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현숙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분노했고, 다음엔 용서했고, 그 다음엔 반복했습니다. 남편 정민의 외도는 마치 계절처럼 돌아왔어요. 봄이 오면 꽃이 피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현숙이 오랜 지인 영선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요. 영선은 그 평온함이 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이 이야기 속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당한 아내, 배신한 남편, 그리고 둘 사이에 선 한 사람.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끝에선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한 여자의 마지막 선택과 한 남자의 뒤늦은 후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진실의 이야기를요. 현숙의 독백. 나는 오늘도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차 조수석에서요. 긴 생머리, 염색한 지 얼마 안 된 듯한 밝은 갈색. 나는 그걸 집어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내 머리카락은 짧고 희끗희끗합니다. 60대 중반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우스꽝스럽잖아요. 적어도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값 좀 하고 살아. 민망하게. 그래서 잘랐어요. 30년 동안 길렀던 머리를요. 남편이 좋아할까 싶어서. 바보 같은 선택이었죠.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나는 그걸 휴지로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마치 내 자존심을 버리듯이요.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건 15년 전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15년 전에 확신하게 됐다는 게 맞겠네요. 그 전부터 눈치는 챘으니까요. 남자들의 외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갑자기 샤워를 자주 하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속옷을 자기가 빨래하겠다고 하고, 넥타이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보고도 못 본 척해야 하고, 늦게 들어오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더 화를 내죠. 밥은 차려놨어. 집에서 쉬는 것도 일인 줄 알아? 남편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할 일은 해야지. 일? 나도 일했습니다. 결혼 전엔 은행원이었어요. 꽤 괜찮은 자리였죠. 과장까지 올라갔고 승진 대상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랐어요. 하지만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야지. 엄마 손길이 중요한 거 몰라.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집이나 잘 지켜. 그게 여자의 행복 아니야? 그래서 그만뒀어요. 사표 쓰는 날 부장님이 말렸습니다. 현숙 씨, 다시 생각해봐요. 아까운 인재를 이렇게 보내긴 싫어요. 하지만 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가정이 우선이니까요. 그날 밤 그이는 회식이라고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아니라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요. 나는 그날도 못 본 척했습니다. 20년 넘게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3개를 쌌어요. 남편 거, 큰딸 거, 아들 거. 시어머니 아침 식사 챙겨드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저녁 7시가 되면 현관문 쪽을 쳐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면서요. 8시, 9시, 10시. 전화를 걸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왜? 회식이야.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먼저 자. 그리고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식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우고 또 식으면 또 데우고 새벽 2시쯤 들어온 남편은 밥상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누가 먹으라고 했어? 치워. 나는 눈물을 삼키며 밥상을 치웠어요. 그리고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남은 반찬으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내 일이었으니까요. 아니,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외도를 알았을 때 나는 죽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그날 밤 그이의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그이는 샤워 중이었고 나는 무심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언제 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나는 그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이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개새끼. 머릿속에서 욕이 터져 나왔어요. 60년 인생에서 누구한테도 욕을 해본 적 없는 내가요. 더럽고 추잡한 개새끼. 나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아파트 15층이었어요. 난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깜깜한 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아플까? 아니면 순식간일까? 아이들은 슬퍼할까? 정민이는 후회할까? 아니, 저 씨발놈이 후회를 할까? 머릿속에서 또 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어요. 평생 욕을 안 하고 살았는데 죽을 때도 욕은 못 하겠더군요. 그때 큰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거기 서 있어? 나는 황급히 난간에서 내려왔어요. 아니야, 그냥 바람 쐬려고. 딸아이는 대학 졸업반이었어요.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던 때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죽으면 평생 상처로 남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거 뭐예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예요? 회사 후배야. 실수였어. 진짜 실수였어. 실수로 자기야. 라는 말이 나와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번 한 번만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남편은 비굴하게 빌었어요. 나는 그 일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알았어요. 이번만 용서해 줄게요. 다신 이러지 마요.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이 깨지 않도록 입을 트어막고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나한테 남은 게 뭐지? 하지만 아침이 오면 나는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아이들 도시락 싸고, 아침 준비하고, 웃는 얼굴로 잘 다녀와 말해야 했습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아내니까요. 하지만 2년 뒤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넥타이에 묻은 립스틱으로 알았어요. 새빨간 립스틱. 나는 빨간 립스틱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아, 그거. 회식 때 여직원이 술 권하다가 실수로 묻은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래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거짓말만 들을 테니까요. 그래요. 별거 아니죠. 다 별거 아니에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민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녁 먹어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그릇을 들다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개새끼. 족같은 개새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어요. 이렇게 욕을 하는 내가. 그날 밤에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메말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또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라고 포장했죠. 사실은 그냥 체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둘째가 취업 준비 중이었고, 아들 군대 문제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당뇨로 입원하셨고, 뭔가 이유는 많았거든요. 나는 언제나 이유를 찾았습니다. 참아야 하는 이유를요. 세 번째는 5년 뒤였습니다. 이번엔 정민이가 늦게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데 등에 핥힌 자국이 있었어요. 빨간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가? 등에 있는 이거요. 이게 뭐냐고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거울을 봤어요. 아, 이거. 사우나에서 때밀이 아저씨가 세게 밀어서. 닥쳐요. 거짓말하지 마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때밀이 자국이에요. 손톱 자국이잖아요. 여자 손톱 자국. 아니야, 진짜. 씨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제야 그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욕을 한 게 충격이었나 봐요.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개새끼. 나를 뭘로 봐? 바보로 봐? 호구로 봐? 여보. 여보는 무슨 족같은 여보.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여보라는 말 듣기 싫어. 나는 소리쳤어요. 평생 처음으로요. 그이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뭐 했는데요?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뒷바라지 하면서 뭘 잘못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사람. 당신 가정부 아니고, 당신 엄마도 아니에요. 나도 감정 있고,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고.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씨발,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돼요? 나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60년 동안 삼켜왔던 모든 욕이 쏟아져 나왔어요. 당신 같은 인간 처음 봐요. 아니, 인간도 아니지. 짐승만도 못한 새끼.
그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왔어요. 손이 떨려서 물을 마시려다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젠장. 무릎을 꿇고 앉아서 깨진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피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아플까? 손목을 그으면 얼마나 아플까? 아니, 이미 충분히 아파. 육체적인 고통은 이것보다 덜할 거야. 남편이 나왔습니다. 괜찮아. 손 건드리지 마요. 차갑게 말했어요. 나한테 손대지 마요. 더러워. 나는 혼자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밴드를 붙이면서 울었어요.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개새끼들. 다 개새끼들.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나는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하루에 3번씩 병원에 가서 간병했어요. 똥 치우고, 밥 먹여드리고, 침대 시트 갈고. 시어머니는 가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우리 정민이 잘 챙겨줘야 해. 남자는 원래 그래. 조금 바람 피워도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알아요. 남자는 원래 그렇죠. 여자는 참아야 하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나는 울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곡을 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렸거든요. 그날 밤,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씨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개 같은 인생. 거울 속에 나는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동자.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나는 누구지? 김현숙. 아니, 그건 이름일 뿐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어디 갔죠? 정민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시어머니의 며느리? 그게 나의 전부인가요? 나는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무언가였어요. 또 시작이네. 머리카락을 발견한 날,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도 안 났어요. 분노도 안 났고요. 그냥 허탈했습니다. 아, 또 그러는구나. 이제 익숙해진 거죠. 저녁을 차리면서 생각했어요. 이 밥을 차리는 게 무슨 의미지? 이 설거지를 하는 게 무슨 의미지? 이 씨발놈 옆에 있는 게 무슨 의미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씻지도 않고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밥은 금방 할게요. 빨리 해. 배고파.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밥을 퍼고, 국을 담고, 반찬을 올리고. 그이는 숟가락을 들더니 한 숟갈 먹고 내려놨어요. 이게 뭐야? 간도 안 맞아. 제대로 해. 그 순간 뭔가가 다시 터졌습니다. 나는 국그릇을 들어서 싱크대에 쏟아버렸어요. 뭐 하는 거야? 그이가 소리쳤습니다. 간 맞춰요. 당신 입맛에. 나는 간장을 넣고 소금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었어요. 막 넣었습니다. 미쳤어? 네, 미쳤어요. 30년 동안 미치지 않고 살았던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국을 다시 남편 앞에 놨습니다. 먹어요. 간 맞췄으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 그럼 굶으세요. 족 같은 새끼님. 정민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족 같은 새끼라고 했어요. 못 들었어요? 귀까지 썩었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정민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야요. 나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던졌어요. 30년 동안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면서 나는 뭘 했어요? 나는 뭐 했냐고요? 그게 당신 일이잖아. 일. 씨발, 일이라고? 나는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요. 일은 월급이 나와야 일이에요. 나는 30년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았어요. 이건 일이 아니라 노예예요. 무급 노예. 내가 돈 벌어다 줬잖아. 그래요. 돈 벌어다 줬죠.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여자들 만났죠. 15년 동안이나. 당신 알아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에 베란다 난간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고민했어요. 부엌 칼 들고 당신 찌를까 생각했어요. 아니면 내 손목 그을까 고민했고요. 미안. 미안은 좆도 필요 없어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지워져요. 내 인생이 돌아와요? 그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이제 못 참아요. 한계예요. 당신 같은 쓰레기랑 더 이상 못 살아요. 이혼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이 더러운 집에서 당신 같은 개새끼랑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영선 언니한테 전화할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도 알아볼 거고요. 지금 그러면 애들은 이미 다 컸어요. 그리고 애들도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그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애들이 알아? 당연히 알죠. 바보가 아닌 이상요. 당신이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선 언니에게요. 그이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언니? 현수가 왜? 무슨 일 있어? 언니, 나 좀 만나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칠 것 같아. 아니, 이미 미쳤어. 이 씨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영선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가 준비됐어. 진짜 끝낼 준비. 나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방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누구랑 통화해? 친구요. 이 밤에? 네. 이 밤에 친구랑 통화하면 안 돼요. 당신은 이 밤에 애인이랑 통화하잖아요. 그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대꾸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뭐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신 차린 거예요. 30년 만에요. 나는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너무 밝아서 별이 안 보였어요. 씨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 족같은 인생 끝내는 거야.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이제 별을 보러 갈 수 있었으니까요. 혼자서요. 그 더럽고 추잡한 개새끼 없이요. 정민의 독백. 나는 나쁜 놈이 아닙니다. 아니,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30년 동안 가족 먹여 살렸고, 애들 대학 다 보냈고, 집도 사줬습니다. 남편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한 거죠. 아내가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있긴 했습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남자라면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건 나는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모자라요? 내가 뭘 더 해줘야 돼? 아내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해요. 그 눈빛이 싫었어요. 뭔가 나를 판단하는 것 같은 눈빛. 마치 내가 쓰레기라도 되는 것처럼.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아내한테 한 번도 손찌검한 적 없어요. 주변에 보면 술 먹고 들어와서 마누라 때리는 놈들 많잖아요.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은 남편이에요. 돈도 잘 벌어다 줬어요. 아내가 원하는 건 다 사줬습니다. 아파트도 강남으로 옮겼고, 차도 바꿔줬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줬어요.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여자는 솔직히 실수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만난 후배였어요. 26살, 신입사원. 예쁘고 웃는 게 밝았죠. 술을 따라주면서 부장님, 멋있으세요라고 말하더군요. 그게 기분 좋았어요. 집에 가면 현숙이는 말이 없었거든요. 어서 와도 없고, 수고했어도 없고, 그냥 밥상이나 차려놓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좀 칭찬받고 싶다고. 그 후배가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엔 업무 관련이었죠. 그러다가 점점 사적인 이야기가 늘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호텔에 처음 갔을 때 죄책감이 들긴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보는 눈이 너무 좋았어요.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본 적이 없었어요. 3개월쯤 만났을까요? 아내가 알아버렸습니다. 핸드폰 메시지를 봤더군요. 이게 뭐예요? 아내가 물었을 때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생각했죠. 뭐 어때? 들켰으면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실수였어. 진심으로 미안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걸렸다는 게 짜증났어요. 아, 귀찮게 됐네. 아내는 울었어요. 많이 울었죠. 나는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생각했죠. 빨리 울음 그치면 좋겠다. 내일 아침 회의 준비해야 하는데. 아내는 용서해줬어요. 역시 아내는 아내구나.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편의 실수를 덮어주고 가정을 지키는 거. 아내는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후배는 정리했습니다. 인사팀에 부탁해서 다른 부서로 보냈어요. 깔끔하게 마무리했죠. 나 참 양심적이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바람 피우고도 가정을 지켰으니까요. 2년은 조용히 지냈어요. 근데 인간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한 번 맛을 보면 끊기가 힘든 거. 마약이랑 똑같아요. 두 번째 여자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32살, 이혼녀, 애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이혼녀면 부담 없겠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어요. 결혼한 남자라는 걸 알고 만나는 거니까. 서로 깔끔하잖아요. 이 여자는 첫 번째 여자랑 달랐어요. 더 적극적이었죠. 오빠, 언제 만나? 보고 싶어.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나 싶었죠. 50대 중반인데도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빤 나한테만 집중해줘야 돼. 다른 여자는 절대 안 돼. 아니, 집에 마누라가 있는데? 웃긴 소리 하더군요. 6개월쯤 됐을 때 이 여자가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빠, 나 애기 생겼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응. 어떻게? 나 낳고 싶은데.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야? 전화로 소리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애 치워. 당장. 싫어. 나 이 애 낳을 거야. 결국 2천만 원을 줬습니다. 낙태비하고 위로금 명목으로요. 아, 정확히는 입마금 돈이죠. 이 돈 받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오빠. 너무해. 닥쳐. 내가 조심했어야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젠장. 돈이 아깝네. 2천만 원이면 새 차 계약금인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 차 사는 거 보류하자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차는 내년에 바꾸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칠 뒤 넥타이에 립스틱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이혼녀랑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묻은 거였어요. 현숙이가 물었죠. 여보, 이거 회식 때 실수로 묻은 거야. 별거 아니야. 현숙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잘 됐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현숙이를 잘 길들인 거죠. 이제는 뭘 물어봐도 내 말을 믿었으니까요. 아니, 믿는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였을까요? 어쨌든 편했어요. 세 번째는 이건 진짜 우연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였어요. 42살, 사업하는 여자. 남편이랑 별거 중이래요. 저도 외로워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골프를 같이 치고, 저녁도 먹고, 술도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돈도 있고, 독립적이었어요. 내게 매달리지도 않았고, 부담도 주지 않았죠. 이 정도면 완벽한 관계 아닌가? 집에는 아내가 있고, 밖에는 애인이 있고, 남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삶 아니겠어요? 이번엔 더 조심했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요. 근데 하루는 샤워를 하다가 현숙이가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수건 좀. 그때 현숙이가 내 등을 봤습니다. 할퀸 자국이 있었거든요. 그 골프장 여자가 좀 격렬했어요. 이게 뭐예요? 현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우나에서 때밀이 아저씨가. 거짓말하지 마요. 현숙이가 소리쳤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때밀이 자국이에요? 여자 손톱 자국이잖아요. 순간 당황했어요. 변명을 생각해야 했는데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때 현숙이가 욕을 했어요. 지발, 거짓말하지 말라고. 충격이었습니다. 현숙이 입에서 욕이 나오다니. 이 여자가 미쳤나? 그 순간 화가 났어요. 당신 지금 미쳤어. 남편한테 욕을 해? 개새끼. 더럽고 추잡한 개새끼. 현숙이는 계속 욕을 했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먹여 살린 여자가 나한테 욕을 해? 야, 김현숙.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알아? 알죠. 쓰레기한테 말하는 거요. 현숙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못 참아요. 참다니? 뭘 참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돈 벌어다 줬고, 집도 사줬고, 아이들 교육도 시켰어요. 남편으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요. 여자 몇 명 만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나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사람이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혼할 거야? 나는 비웃었어요. 해봐. 네 혼자 뭐 할 수 있는데. 60대 중반 여자가 혼자 어떻게 살 건데? 현숙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결국 못 나가. 속으로 생각했죠. 현숙이는 겁이 많았으니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날 밤, 나는 안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잤습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여자들은 원래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 근데 다음 날부터 현숙이가 달라졌어요. 말을 안 하더군요. 아예 안 했어요. 밥 먹어요. 딱 그 말만 했습니다. 다른 말은 일절 없었어요. 처음엔 편했어요. 아, 이렇게 조용하니까 좋네. 근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니까 이상했습니다. 밥은 차려주는데 대충 차려줬어요. 예전처럼 정성스럽지 않았죠. 빨래도 해주는데 내 옷만 따로 안 개켜놨어요. 빨래 바구니에 그냥 던져놨더군요. 여보, 이거 알아서 계세요. 차갑게 말하더군요.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황당했어요. 30년 동안 순종적이던 여자가 갑자기 변한 겁니다. 야, 김현숙,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밥 차리고 빨래하고 있잖아요. 눈 안 보여요? 말버릇이 왜 그래?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씨발, 개새끼, 쓰레기, 다 당신한테 배운 거예요. 현숙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뭐라고 대꾸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나는 현숙이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술 먹고 늦게 들어왔을 때 밥이 없다고 화내면서요. 이 집에서 네가 하는 일이 뭐야? 밥이나 제대로 해놔. 씨발, 빨래도 제대로 못해? 이 무능한 년아. 돈도 못 버는 주제의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 뭐 하는 거야? 쓰레기네, 진짜. 술 먹으면 입이 거칠어졌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냥 술 먹고 한 소리였죠. 근데 현숙이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30년 동안 들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해요. 그건 술 먹고 한 소리였어. 술 먹으면 진심이 나온다잖아요. 당신 진심 다 들었어요. 현숙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능한 년, 쓸모없는 년, 밥이나 헤쳐먹는 년, 다 나한테 한 말이에요.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사실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술 먹으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미안해. 미안은 좆도 필요 없대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현숙이는 비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불안했어요. 회사에 있어도 집이 신경 쓰였습니다. 현숙이가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진짜 이혼 준비하는 건 아닐까? 골프장 여자한테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오빠, 요즘 왜 이래? 바빠? 응, 좀 바빠. 사실은 바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집이 불안했던 거죠. 집에 들어가면 현숙이는 거실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뭐 보나 했더니 법률 관련 책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공부해요. 이혼하려면 뭘 알아야 할지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야, 진짜 이혼할 거야? 당연하죠. 미쳤어. 60대 중반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려고? 당신은 상관없잖아요.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은 이미 다 컸어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길 바래요. 현숙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쓰레기랑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쓰레기. 내가 쓰레기? 화가 났어요. 30년 동안 이 먹여 살린 게 쓰레기야? 애들 대학 보낸 게 쓰레기고 돈만 주면 남편 자격이 되는 줄 알아요? 현숙이가 물었습니다. 사랑은요? 존중은요? 배려는요? 그런 거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나는 30년 동안 나를 사람으로 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없었으니까요. 현숙이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아내라기보다는 가정부? 아니, 그것보다 못했죠. 가정부한테는 월급이라도 주니까요. 당신은 나를 도구로 봤어요. 당신 편의를 위한 도구요. 현숙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고장 나면 버리려고 했죠. 새 걸로 교체하려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15년 동안 다른 여자들 만난 게 사랑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숙이는 일어났어요. 이제 끝이에요.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요. 현수가 김현숙 씨라고 불러요. 당신이 여보라고 부를 자격 없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남자라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깎게서 일하고, 돈 벌어오고, 가끔 스트레스 풀고, 집에서는 밥 먹고, 자고, 쉬고, 그게 남자의 삶 아닌가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근데 왜 가슴이 답답한 걸까요? 며칠 뒤, 현숙이가 어디론가 나가더군요. 어디가? 친구 만나요. 누구? 당신은 상관없어요. 냉랭하게 대답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불안했어요. 골프장 여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오늘 시간 돼? 오빠. 미안해.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약속. 누구랑? 그냥 친구요. 왜요? 아니.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영이도 요즘 차갑더군요. 예전처럼 애교 부리지도 않고 연락도 뜸했어요. 뭐야? 다들 왜 이래? 짜증이 났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더 답답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반찬이 별로 없더군요. 예전 같으면 냉장고가 가득 차 있었는데 현숙이 저 여자 일부러 안 해놓은 거야?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60평생의 라면을 내가 끓여 먹다니. 시발. 욕이 나왔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근데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나는 정말 쓰레기가 되니까요. 남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현숙이가 예민한 거야. 갱년기인가? 여자들은 나이 들면 원래 예민해진다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밤 11시쯤 현숙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다니까요. 이 시간까지? 당신도 새벽까지 안 들어올 때 있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숙이는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더군요. 요즘 현숙이는 방문을 잠급니다. 같은 침대도 안 쓰고 작은 방에서 자요. 처음엔 편했어요. 혼자 자니까 편하더군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외로웠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30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허전했어요. 현숙이. 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자존심이 있죠. 내가 왜 저 여자한테 빌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혼자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현숙이가 집을 나가는 꿈이었습니다. 짐을 싸서 문을 나서는데 나는 붙잡지 못했어요. 현수가 가지마. 소리쳤지만 현숙이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깨어나니 새벽 3시였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작은 방 문을 봤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 현숙이가 자고 있겠지. 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문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죠. 젠장.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나? 근데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은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다음 날 회사에 갔더니 후배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자주 한숨 쉬시던데. 됐어. 신경 꺼. 짜증을 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영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시간 돼?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 뒤에 왔어요. 오빠, 미안해요.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요. 뭐야? 이것도 나를 버리는 거야? 화가 났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시간 내. 오빠,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오빠, 부인이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오빠한테는 괜찮을지 몰라도 저는 이제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저 다른 사람 만나요. 뭐? 미안해요, 오빠. 이제는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결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지영이가 나를 버린다고? 38살짜리 이혼녀가 60대 나를 버린다고? 시발. 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벗겨진 머리, 축 처진 뱃살. 나 언제 이렇게 늙었지? 충격이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아직도 40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울 속에 나는 영락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날 버린 게 당연하지. 이런 꼴을 누가 좋아하겠어?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숙이 생각이 났습니다. 현숙이도 이렇게 늙었을까?
아침에 스쳐 지나가면서 봤던 현숙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전보다 말라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많아졌고, 나 때문에 저렇게 늙은 건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엔 집이 편했어요. 따뜻한 밥이 있고 깨끗한 침대가 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근데 지금은 집이 차갑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어서 와 소리가 없어요. 불도 꺼져 있고 밥 냄새도 안 나고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현숙이는 없었어요. 메모만 붙어 있더군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나는 늦게 들어갈게요. 또 친구 만나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현숙이도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요. 현숙이는 그런 여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 만났으니까 현숙이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불안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하나 있었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밥이랑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예전 같지 않았어요. 현숙이가 만든 음식인데도 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충 만들었나? 혼자 먹는 밥은 외로웠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뭔 소린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다들 가족이랑 있겠죠. 친구들, 솔직히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겉으로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지영이 끝났죠. 골프장 여자. 요즘 연락이 뜸한 걸 보니 곧 끝날 겁니다. 나한테 남은 게 뭐지? 갑자기 무서웠어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밤 10시가 넘어서 현숙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말했잖아요. 친구 만났다고. 이 시간까지? 현숙이는 대답 없이 신발을 벗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술 마셨어? 네. 누구랑? 친구들이요. 남자친구? 현숙이가 나를 쳐다봤어요. 차갑게요. 당신은 상관없잖아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내 마누라가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오는데 30년 동안 당신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새벽에 술 먹고 여자 향수 냄새 풍기면서 들어왔잖아요. 그건 뭐예요?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돼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숙이는 화장실로 갔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남자 만나는 건 아니겠지? 불안했습니다. 현숙이가 나왔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면서요. 현숙아. 왜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그냥 우리 관계 말이야. 현숙이는 비웃었습니다. 우리 관계.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부부잖아. 부부요? 현숙이가 앉았습니다. 나와 마주 보고요. 부부가 뭔지 알아요? 그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이요. 우리가 그랬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없어요. 한 번도요. 현숙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니야, 나는.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 눈빛 보면 알아요. 현숙이는 일어났어요. 나 피곤해요. 자러 갈게요. 현숙아, 기다려. 뭐요? 미안해. 현숙이가 멈췄습니다.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그럼 그래서요? 현숙이가 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30년이 지워져요? 나 달라질 수 있어. 정말로. 필요 없어요. 현숙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정말 끝인가? 무서웠어요. 혼자 남겨질 게 무서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나는 현숙이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사랑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나이도 됐고 주변에서 재촉해서 그냥 했죠. 현숙이는 괜찮은 여자였어요. 얼굴도 예뻤고 성격도 착했고
집안도 괜찮았고 결혼하면 되겠네. 그 정도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조건으로 결혼한 거죠. 30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숙이는 그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있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 빨래해주는 사람. 그게 잘못인가? 속으로 물었어요. 다른 남자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려. 현숙이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도구로 봤다는 거려. 시발. 욕이 나왔습니다. 나 진짜 쓰레기네.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사람으로서도요. 60년을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었어요. 돈 버는 것밖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여자들 만나고 집에서는 황제처럼 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만 그렇게 산 거였어요. 비겁하고 비열하고 이기적으로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울었어요.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운 것 같습니다. 현수가 미안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은 방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겁쟁이였으니까요. 끝까지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며칠 뒤 현숙이가 말했습니다. 친구 집에 다녀올게요. 며칠 있다 올 거예요. 며칠? 네.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요. 일주일? 아니면 더 오래? 불안했어요. 진짜 친구 집이야? 현숙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의심하는 거,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의심하지 말고 당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요. 처음 며칠은 편했습니다. 아, 혼자 있으니까 좋네. 눈치 안 봐도 되고, 마음대로 술 마시고, 마음대로 텔레비전 보고, 마음대로 늦게까지 깨어있고.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집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설거지는 안 한 지 며칠째고, 빨래는 쌓여있고, 쓰레기통은 넘쳐 흘렀어요. 에이, 나중에 하지 뭐. 미뤘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다 보니 감당이 안 됐어요. 밥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배달 음식 시켜 먹었어요. 근데 매일 먹으니까 질렸습니다. 현숙이가 해주던 밥이 그리워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라면만 끓여 먹다가 체했어요. 밤새 화장실 들락거렸죠. 아, 씨발. 이렇게 힘든 거였나? 처음 알았습니다. 집안일이 얼마나 고된지요. 현숙이는 30년 동안 이걸 혼자 다 했던 겁니다. 그것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요. 2주가 지났습니다. 현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안 받더군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제 들어와? 답장이 왔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더 있을 거예요. 집안일 어떻게 해? 당신도 사람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현수가 김현수 씨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김현숙 씨. 집에 와줘. 제발. 싫어요. 나 혼자 못해. 30년 동안 나 혼자 다 했는데. 당신은 2주도 못 참아요? 한심하네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나 진짜 한심하네. 60평생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요. 현숙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가진 건 현숙이 덕분이었다는 거려. 깨끗한 집도, 따뜻한 밥도, 정돈된 옷도 다 현숙이가 해준 거였어요. 나는 그냥 돈만 벌어다 준 거였죠.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은 돈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늦게 알았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숙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조금씩 집안일을 배웠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서툴렀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매일 느꼈어요. 그리고 현숙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요. 어느 날 현숙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오는 건가? 하지만 다음 문장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변호사 동행할 거예요. 이혼 조정 받읍시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재의 시간. 영선은 현숙과 정민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큰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벽에는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지만 무슨 책인지는 멀리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어디야? 정민이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영선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에 현숙이 알던 부드러운 모습과는 달리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두 분. 명령조였습니다. 정민이 미간을 찌푸렸지만 현숙은 순순히 앉았어요. 정민도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영선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예요. 이혼을 할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냥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누가 당신을 중재자로 세웠어? 정민이 불편한 듯 물었습니다. 현숙 씨가 부탁했어요. 그리고 정민 씨도 동의했잖아요. 어제 전화로요. 그건 그냥 만나보자고 해서. 지금 가시겠어요? 영선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입을 다물었어요. 시작하죠. 먼저 규칙부터 정할게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첫째,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요. 끊지 마세요. 둘째, 욕은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표현하되 인격 모독은 하지 않아요. 셋째,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들통나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영선은 현숙을 봤습니다. 현숙 씨, 지금 어떤 감정이세요? 현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허해요. 이 사람 옆에 있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만 들어요. 의미 없다고? 내가 30년 동안 뭐 했는데? 정민이 소리쳤습니다. 영선은 손을 들어 정민을 제지했어요. 규칙 기억하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정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숙 씨, 계속하세요. 왜 의미가 없다고 느끼세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도구였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시중 드는 도구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외도를 반복했어요. 매번 들킬 때마다 울면서 빌었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요. 근데 또 그랬어요.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번 용서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겁이 났어요. 혼자서는 못 살 것 같아서요. 영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혼자 사는 게 이 사람이랑 사는 것보다 나을 거라는 거리요. 현숙 씨, 영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다고 했죠. 왜 그렇게 오래 참았어요? 그게 아이들 때문이었다고요?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현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선은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다른 이유는 없었나요? 현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어요. 무서웠어요. 뭐가요? 책임지는 게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는 게 무서웠어요.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뒀을 때부터 저는 제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다 남편 의견을 따랐죠.
어디 살지, 아이들 학교는 어디로 보낼지, 명절은 어떻게 보낼지, 다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혼자서 결정하는 게 무서워졌어요. 남편 없이 사는 것도요. 그래서 참았어요. 무서워서요. 용기가 없었던 거죠. 영선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네. 용기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용기가 생겼나요? 현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직도 무서워요. 근데 더 이상 참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영선은 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숙 씨, 잘 들어요. 당신이 15년 동안 참은 건 당신 선택이었어요. 네. 정민 씨가 외도를 한 건 그의 잘못이에요. 명백한 잘못이죠.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15년 동안 같이 산 건 당신 선택이에요. 현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해자로 남아있는 게 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당신은 항상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무슨, 나는 이렇게 참는데 저 인간은 또 저러네.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현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았으니까요. 용서는 선택이에요. 진짜로 용서하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영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진짜로 용서한 적은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칼을 갈았죠. 그게 당신을 더 괴롭게 만든 거예요. 현숙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서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진작 떠났어야죠. 아니면 진짜로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거나요. 영선은 현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민을 봤습니다. 정민 씨, 네. 당신은 어떤 감정이세요? 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억울해요. 뭐가 억울한데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30년 동안 돈 벌어다 주고, 집 사주고, 애들 대학 보냈어요. 남편으로서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게 남편의 전부예요? 영선이 물었습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남편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은 30년 동안 거래를 한 거예요. 결혼이 아니라요. 영선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돈을 벌 테니까 당신은 집안일 해라. 나는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른 여자 만나도 괜찮아. 당신은 참아라. 이게 거래지 결혼이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영선이 끊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 변명 집어치우세요. 당신 주변에 외도 안 하는 남자 없어요? 30년 동안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하는 남자 없나요?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있어요. 많아요. 당신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영선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민 씨,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현숙 씨를 사랑한 적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어요. 정민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요? 네. 현숙이 몸을 떨었습니다. 왜 결혼했어요? 나이도 됐고, 주변에서 재촉해서 현숙이가 괜찮은 여자 같아서요. 괜찮은 여자? 영선이 되물었습니다. 조건이 괜찮았다는 얘기죠? 그게 솔직하게 말해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하고 집안도 괜찮고 그래서 결혼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선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민 씨,
당신은 30년 동안 현숙 씨를 물건처럼 대했어요. 당신 편의를 위한 도구로요. 아니에요. 나는. 닥치세요. 영선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변명할 때가 아니에요. 당신이 한 짓을 똑바로 보세요. 정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15년 동안 외도를 반복했어요. 매번 들킬 때마다 울면서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또 했어요. 왜요? 그게 왜냐하면 현숙 씨가 용서해 줬으니까요. 대가가 없으니까 계속한 거예요. 영선은 정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책임지기 싫어하는 겁쟁이죠. 뭐라고요? 사실이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으면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았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재산 나눠주기 싫었고, 애들한테 미움받기 싫었고, 주변 시선 무서웠고, 그래서 집은 유지하면서 밖에서 놀고 싶었던 거죠. 영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비겁해요. 진짜 비겁한 사람이에요.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선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현숙 씨한테 언어 폭력을 했어요. 심각한 수준으로요. 나는 손 찍어 만져. 육체적 폭력만 폭력인가요? 영선이 끊었습니다. 무능한 년, 쓸모없는 년, 밥이나 헤쳐먹는 년. 이런 말 한 적 있죠? 정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술 먹고, 그건 술 먹으면 진심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당신 진심이 그거였어요. 영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현숙 씨의 자존감을 파괴했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요. 그게 당신이 한 짓이에요.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선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 씨,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웠다고요? 네. 아마 당신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밖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왕처럼 대접받고 어머니는 뒷바라지하고 참고 사셨겠죠.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자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영선은 정민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니, 원래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 씨, 당신은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이요? 계속 그렇게 살 건지 아니면 바뀔 건지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현숙 씨를 붙잡고 싶으면 진짜로 바뀌어야 해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어떻게요? 먼저 당신이 한 짓을 제대로 인정해야 해요.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정민은 현숙을 봤습니다. 현숙아. 아니, 현숙 씨. 현숙은 그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몇 번 들었는지 알아요? 현숙이 말했습니다.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이제 그 말 듣기도 지겨워요. 영선이 끼어들었습니다. 현숙 씨 말이 맞아요.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정민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요. 정민 씨가 스스로 찾아야 해요. 영선은 팔짱을 꼈어요. 한 가지만 말해줄게요. 현숙 씨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로 들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숙 씨가 말하는 걸요. 정민은 현숙을 봤습니다. 뭘 원해요?
현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존중이요. 존중? 네. 나를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당신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으로요. 현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을 존중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선이 말했습니다. 정민 씨 할 수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한 대답이네요.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하는군요. 그리고 현숙을 봤어요. 현숙 씨, 네. 당신도 문제가 있어요. 현숙이 놀라서 영선을 봤습니다. 저요? 네. 당신은 15년 동안 희생자 역할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게 무슨 피해자로 남아있는 게 편했던 거예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영선의 말에 현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민 씨가 외도한 건 그의 잘못이에요. 명백한 잘못이죠.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15년을 함께 산 건 당신 선택이에요. 그건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은 핑계였어요. 영선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혼자 사는 게, 책임지는 게 무서웠던 거죠. 현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영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정민 씨를 사랑한 적 없잖아요. 현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있었어요. 진짜요? 영선이 물었습니다. 언제요? 결혼할 때요? 아니면 첫 아이 낳았을 때요? 현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조건으로 결혼한 거예요. 안정적이고 돈 잘 벌고 집안 괜찮고 그래서 결혼한 거죠. 현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영선은 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당신 세대는 대부분 그렇게 결혼했으니까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사는 것과 혼자 사는 것 중에서요. 현숙은 울었습니다. 영선은 현숙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울어도 돼요. 많이 울어요. 30년 동안 참았으니까요. 정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영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두 분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이런 일을 어떻게 잘해요? 뭐, 공부한 거예요? 영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냥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왜 아픈지, 왜 힘든지요. 그래도 현수가 영선이 현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가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이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찾는 게 중요해.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선은 정민도 봤어요. 정민 씨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현숙 씨랑 계속 살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놓기 싫은 건지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정민이 물었어요. 혹시, 네, 혹시 상담가예요? 아니면 심리학자? 영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사람 마음을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숙이의 오래된 친구고요. 정민과 현숙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정민이 말했어요. 저 사람, 뭔가 다르더라. 응,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똑똑한 사람이야. 오래 알고 지낸 친구고. 현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먼 적은 없었어요. 일주일 뒤 두 사람은 다시 영선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영선이 물었습니다. 현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민 씨는요? 영선이 물었습니다. 정민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나는 현숙이를 붙잡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한 대답이네요. 그리고 두 사람을 봤어요. 그럼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네. 한 달만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져서요. 떨어져요? 네. 정민 씨는 다른 곳에 방을 구해서 혼자 살아보세요. 현숙 씨도 혼자 살아보고요. 영선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서로 없이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함께하고 싶은지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요. 그때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어때요? 영선이 물었습니다. 저는 좋아요. 현숙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정민 씨는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한 달 뒤에 봐요. 두 사람이 일어나려는데 영선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네. 한 달 동안은 서로 연락하지 마세요. 완전히 끊고 지내세요. 그래야 제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현숙과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영선이 현숙을 제시도 주계속 편집 불렀습니다. 현숙아, 잠깐만. 현숙이 멈춰 섰어요. 정민은 먼저 나갔습니다. 왜? 영선은 현숙을 안아줬어요. 꽉요. 힘들었지? 그 말에 현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응, 알아. 다 알아. 영선은 현숙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30년 동안 정말 잘 견뎠어. 너무 잘했어. 나 이상한 거 아니지? 아니야. 전혀 이상하지 않아. 영선은 현숙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도 당연하고 떠나고 싶은 것도 당연해. 그게 정상이야. 근데 무서워. 정말 무서워. 뭐가? 혼자 사는 게요. 60 넘어서 혼자 어떻게 살아요? 영선은 현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숙아, 잘 들어. 너는 할 수 있어.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너는 이미 30년 동안 혼자 살았거든. 현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민이는 내 옆에 있었지만 너는 사실 혼자였잖아. 모든 결정을 혼자 했고, 모든 짐을 혼자 졌고, 모든 아픔도 혼자 견뎠어. 영선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내가 이미 충분히 강하다는 걸요. 현숙은 또 울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괜찮아.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영선은 현숙을 다시 한번 안아줬어요. 한 달 뒤에 보자. 그때는 더 단단해진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현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영선은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잘 될 거야, 현숙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복도에서 정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나오자
정민이 말했어요. 저기,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요. 현숙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진짜 바뀔게요. 노력할게요. 믿어줄 수 있어요? 현숙은 정민을 봤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았지만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이제 제 인생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 달 뒤에 봐요. 현숙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정민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 정말 달라졌네.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영선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정서적 학대의 장기적 영향, 중년 여성의 정체성 회복. 영선은 파일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현숙의 케이스는 전형적이었어요.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 자존감 파괴, 학습된 무기력.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현숙은 아직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인지 기능도 온전하고 아이들과 친구도 있고 무엇보다 변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으니까요. 정민의 케이스도 흥미로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의 특징을 보이지만 완전한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아니었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었고 변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동기였어요. 정민이 진짜로 바뀌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냥 현숙을 잃기 싫어서 하는 말인지 한 달 뒤에 알 수 있겠지. 영선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대학 시절의 현숙과 영선이었습니다. 젊고 밝게 웃고 있었죠. 우리 다시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영선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현숙은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과 떨어진 지 일주일째였어요. 영선의 조언대로 바로 방을 구했습니다. 집은 작았어요. 원룸에 화장실 하나. 하지만 깨끗했고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내 공간이네. 처음으로 가진 나만의 공간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살았고 결혼 후에는 정민이와 살았고 시어머니가 계셨고 아이들이 있었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혼자였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딸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 혼자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아니, 괜찮아. 생각보다 편해. 엄마. 큰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아요. 아빠는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마워, 딸. 전화를 끊고 현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도 별이 보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현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제 시작이야. 무섭지만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정민은 고시원 같은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세를 아끼려고 제일 싼 곳을 구했어요. 창문도 작고 곰팡이 냄새도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혼자 사는 거구나. 처음 며칠은 편했어요. 자유로웠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너무 더러웠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밥도 문제였습니다. 배달 음식만 먹다가 배탈이 났어요. 현숙이는 30년 동안 이걸 다 했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현숙이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근데 영선이 말했죠. 한 달 동안 연락하지 말라고. 참아야지. 정민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은 너무 맛이 없었어요.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그제야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요. 따뜻한 밥, 깨끗한 집, 정리된 옷,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 너무 늦었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뀌어야 해. 진짜로. 정민은 다짐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현숙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뭔가 하고 싶었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나이는 관계없어요. 일만 잘하면 돼요. 현숙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커피 만드는 법도 배우고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커피 향 정말 좋네요. 직접 로스팅한 원두예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현숙도 웃었어요. 나 지금 웃고 있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현숙은 마트에 갔어요. 혼자 먹을 음식을 샀습니다. 예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샀는데 이제는 1인분만 사면 됐어요. 장바구니가 가벼웠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밥. 혼자 먹는 밥은 외로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네. 예전에는 정민이가 싫어하는 음식은 만들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자유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책을 읽었어요.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책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항상 뭔가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았어요. 이게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현숙은 책장을 넘기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민은 슈퍼에서 컵라면을 사고 있었습니다. 또 라면이었어요. 다른 걸 해먹을 줄 몰랐거든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데 옆에 있던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매일 라면만 드시는 것 같은데 건강 괜찮으세요? 계산원이었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요리 못하세요? 네. 할 줄 몰라서.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요리를 못해요? 아주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배우세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요? 네. 요즘은 다 유튜브로 배워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와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켰어요. 계란 프라이 만들기를 검색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따라했어요. 서툴렀지만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밥. 먹어봤어요. 맛있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먹고 있네. 60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현숙이는 매일 이렇게 했구나. 30년 동안 가슴이 아팠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현숙은 카페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30대 여성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확 달라졌어요. 고마워요. 현숙은 웃었습니다. 저도 느껴요.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무게를 내려놓은 거예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이혼하고 나서 그랬거든요. 처음엔 무섭고 외로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사장님도 이혼하셨어요? 응. 5년 전에. 지금 생각하면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혼자 사는 게 좋네.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았어요. 같은 시각 정민은 세탁소에 있었습니다. 와이셔츠를 맡기러 왔는데 주인 아저씨가 물었어요. 손님, 혼자 사세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옷 상태 보면 알죠. 다림질도 안 하고 얼룩도 제대로 안 빼고. 주인 아저씨는 옷을 살펴봤습니다. 아내분이 안 계세요? 그게.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혼자 사는 분들 많아요. 근데 옷은 좀 챙기세요. 사람이 옷을 입어야 사람 대접 받아요. 네. 정민은 세탁소를 나왔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살고 있네. 초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였어요. 동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뭔가 달라졌는데? 점심시간에 후배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요즘 왜 그래요? 얼굴도 안 좋고 옷도 구겨져 있고. 아니야, 괜찮아.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부인분이랑? 응. 헤어지신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근데 모르겠어. 후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장님, 잘 생각하세요. 가정은 한번 깨지면 다시 못 만들어요. 알아.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었을까? 불안했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어요. 현숙과 정민은 다시 영선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영선이 물었습니다. 현숙이 먼저 대답했어요. 좋았어요. 뭐가요? 혼자 사는 게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아니, 좋았어요. 현숙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일도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재미있어요. 잘 됐네요. 영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민 씨는요? 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힘들었어요. 뭐가요? 모든 게요. 혼자 밥 해 먹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다 힘들었어요.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현숙은 정민을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현숙 씨가 한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영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현숙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현숙이 영선을 봤습니다. 그러세요. 언니는 결혼 안 했잖아요. 후회한 적 없어요? 영선은 잠시 침묵했어요. 있었죠. 외로울 때요. 그럼, 하지만 결혼했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현숙이, 너 30년 동안 외로웠잖아.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도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게 더 아파요. 영선의 말에 현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정민도 울었습니다. 현숙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정민 씨, 영선이 정민을 봤습니다. 기회는 15년 동안 여러 번 있었어요. 현숙 씨는 매번 기회를 줬죠. 근데 당신은 뭘 했어요?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기회를 달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현숙 씨가 선택할 때예요. 영선은 현숙을 봤습니다. 현숙 씨,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현숙은 정민을 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혼할래요. 그 후 새로운 시작.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정민은 재산의 70%를 현숙에게 주었어요.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 변호사는 너무 많이 준다고 했지만 정민은 고집했습니다. 이건 갚는 거예요. 30년치 월급이에요. 현숙은 그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절할 이유도 미안해할 이유도 없었어요. 고마워요. 이 돈으로 제 인생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요.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도요. 그게 둘 사이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 현숙은 지금 대학로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숙이네 카페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건 공간이었어요. 카페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현숙이 직접 고른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 케이크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직접 만든 거예요. 현숙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주름이 있지만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를 다시 길렀어요. 정민이 싫어한다고 잘랐던 그 머리를. 이제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하얀 머리카락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나이값 좀 하고 살아야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조가 아니라 자랑스러움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오후 3시쯤 현숙은 잠시 카페 앞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60대 중반에 시작한 새 인생.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요.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요. 하지만 외로움과 불행은 다릅니다. 정민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외롭지 않았지만 불행했어요. 지금은 가끔 외롭지만 행복합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주 놀러 왔어요. 엄마, 진짜 예뻐졌다. 표정이 완전 달라. 큰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느껴. 이렇게 웃는 얼굴 오랜만에 봐요. 좋아요. 아들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 엄마처럼 참고 살지 말고. 걱정 마세요, 엄마. 우리는 엄마 보고 배웠어요.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현숙은 아이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나중에라도 선택한 거 정말 용기 있는 거예요. 존경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정민은 지금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다니지만 퇴근 후엔 편의점 도시락을 사와서 혼자 먹어요. 가끔 직접 요리도 해봅니다. 서툴지만 할 수 있게 됐어요. 집은 예전보다 깨끗합니다. 청소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서요. 외롭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집에 들어가면 불을 켤 사람도 없고 어서와 말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현숙이가 만들어주던 된장찌개 생각이 나요. 따뜻한 밥상 생각도 나고요. 지영이는 진작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회사 동료들과도 거리가 생겼어요. 이혼한 남자를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아. 이제 적응됐어. 거짓말이었어요. 적응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아니, 후회해도 소용없죠. 어느 날 정민은 현숙의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현숙이 보였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웃을 줄 알았는데 정민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30년 동안 현숙 옆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현숙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리요.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다가 돌아섰어요. 행복하게 살아, 현숙 씨.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그게 정민이 현숙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도 무거우면서 동시에 따뜻합니다. 현숙과 정민의 이야기는 실제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보고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서 각색한 거예요. 실제 인물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 아픔만큼은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감정들입니다. 누군가는 현숙처럼 60대에 이혼을 결심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아직도 참으며 살고 있고요. 누군가는 정민처럼 뒤늦게 후회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도 70대도 심지어 80대라도요. 당신이 숨쉬고 있는 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현숙처럼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아서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당신의 선택이요. 참는 게 선택이라면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억지로 참으면서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포기예요. 정민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바꾸려고 노력한다면요.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숙처럼 상대가 떠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남은 인생을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순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아프셨나요? 아니면 누군가 생각나셨나요? 그렇다면 이 글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있어요. 현숙처럼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한테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하는 확인이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 아니면 황혼 육아로 힘든 조부모님들 이야기?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살짝 힌트만 주세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용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봄은 언제나 다시 옵니다. 당신의 봄도요.